이야기의 주인공은 무코사 스요시. 27살의 슈퍼마켓 직원이에요. 그는 3명의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세계로 소환되었어요. 알고 보니 이곳에서는 왕국을 구하기 위해 용사들을 소환하는 의식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들이 스킬 감정을 진행했을 때 한 사람은 성검을 사용할 수 있고 2명의 소녀는 성속성 마법을 보유하며 다양한 마법을 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무코다는 단 하나의 스킬만 있었는데 이름만 들어도 쓸모없어 보이는 스킬이었어요. 그것은 온라인 슈퍼마켓이라는 스킬로 무코다는 듣자마자 실망을 금치 못했어요. 그는 이 세계에 오면 마치 구세주처럼 강력한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그의 생각처럼 아름답지 않아서 다른 세 사람의 스킬이 너무 강력해서 그들은 매우 열렬히 환영받았지만 무코다는 허접한 스킬 때문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 나중에 네 사람은 밖으로 나가 왕을 아련했어. 왕은 마왕의 침략으로 인해 왕국이 위협받고 있어 모두를 소환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어. 무코다는 듣고 일어나 몇 마디 했는데 자신의 스킬이 너무 허접하다고 하면서 편안한 삶을 원한다고 말했어. 그래서 세용사들은 무코다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어. 결국 무코다는 왕에게 쫓겨나고 보상으로 겨우 시골드를 받았어. 이때 무코다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것을 보고 자신이 사무직 복장을 입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쳐다본다는 걸 깨닫고 옷을 갈아입어야 했어. 그래서 그는 근처 옷가게에 가서 농부옷으로 갈아입었고 가진 돈이 얼마 없어 겨우 과일 몇 개만 샀어. 그 후에 그는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저렴한 여관담을 빌렸어. 이때 무코다는 자신이 용사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왕족 무리들이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신경 쓰지 않고 상태창을 열어 확인했어. 그 안에는 감정 스킬, 아이템 상자, 그리고 가장 강력한 스킬인 온라인 슈퍼마켓이 있었어. 그 모습을 본 그는 바로 온라인 슈퍼마켓을 열어봤어. 화면을 터치하자마자 온라인 쇼핑몰과 똑같은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어. 배고팠던 무코다는 생수 한 병과 빵 하나를 사봤어요. 잔액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뜨자 70화를 넣었어요. 순식간에 무코다 근처에 골판지 상자가 나타났고 여러분이 빵과 생수가 들어있었어요. 그때야 무코다는 이 스킬이 생각보다 쓸모없지 않고 신기하다는 걸 알았어요. 돈만 많이 벌면 뭐든 살 수 있으니까요. 빵을 먹으면서도 무코다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바로 이 스킬로 돈을 벌어 대박을 내겠다는 거였죠. 다음 날 무코다는 이 나라를 떠나 한 마을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곳에 가기 위해 첫 번째 마차를 탔고 그 안에서 비누를 파는 노상 상인을 만났어요. 이 세계에서 비누가 아주 귀한 물건이라는 걸 알게 됐죠. 무코다가 감정 스킬과 아이템 상자에 대해 묻자 상인은 그 스킬들이 엄청 강력하고 아무나 가질 수 없다고 알려줬어요. 특히 감정 스킬은 이 세계 출신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나라나 큰 길드만 소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무코다는 조금 무서워져서 의심하지 않게 화제를 돌렸어요. 덤으로 상인은 이 왕국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알려줬어요. 상인이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왕국은 국경을 봉쇄하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들은 무코다는 국경을 넘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도착해보니 차들이 더 이상 국경을 넘을 수 없었어요. 무코다는 근처 식당에 들어가 모험가들에게 물어봤고 이 나라가 전쟁 중이라 많은 사람이 떠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들은 무코다에게 국경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빨리 떠나라고 조언했어요. 마비나 야수를 만날까 걱정한 무코다는 모험가 길드에 가서 다른 나라까지 호위해줄 모험가 팀을 고용하려고 했어요. 8골드를 지불한 후 무코다는 5명으로 구성된 팀을 소개받았고 그들의 대표는 위너였어요. 그들도 이웃 나라로 가는 길이라 호위 일을 맡기로 했어요. 무코다는 위너가 자신에게 항상 열정적인 걸 느껴서 대신 여행 중 요리를 맡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약속 장소에서 만나 각자 이름을 소개한 후 함께 길을 떠났어요. 점심즈음에 휴식을 취하며 무코다는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슈퍼마켓 덕분에 미리 여행용 버너와 냄비를 준비해왔거든요. 빈센트와 리타는 그 물건들이 신기해 보여서 호기심을 보였지만 무코다는 이게 자신의 강력한 스킬 덕분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요리를 마친 후 무코다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내놓았어요. 슈퍼마켓에서 산 샌드위치와 수프뿐이었지만 모두가 맛있다고 칭찬했어요. 어떤 사람은 빵이 부드럽다고 또 어떤 사람은 수프의 향이 좋다고 했죠. 그때서야 그들은 무코다를 호위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느꼈어요. 위너가 그 빵에 대해 물었을 때 무코다는 고향에서 가져온 거라고 했지만 그 빵이 온라인 슈퍼마켓에서 산 거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배부르게 식사를 마친 후 모두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때 갑자기 무리들이 마귀에게 공격당했어요. 위너와 빈센트는 앞장서서 각각 한 번씩 베었고 한 마리는 무코다 발치에 떨어져 무코다는 깜짝 놀랐어요.
위기가 지나간 줄 알았지만 이타가 멧돼지 한 마리가 다가오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우회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야 했어요. 멧돼지가 나타나자 무코다는 몇 배나 큰 크기에 더욱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프로 모험가 팀이라 멧돼지는 금방 쓰러졌고 무코다의 얼굴은 두려움에서 감탄으로 바뀌었어요. 모두 함께 멧돼지를 처리해 전리품을 챙겼고 고기가 너무 많아 무코다는 허락을 받아 전리품 상자에 모두 넣었어요. 이렇게 첫 호위 임무는 무사히 끝나서 무코다는 다시 집안일을 계속했어. 오늘 밤엔 새로운 요리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궁금해하며 지켜봤지만 무코다는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 기다리라고 했어. 온라인 슈퍼마켓에서 산 재료들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모두 나가자 무코다는 고기를 팬에 구운 뒤 양배추, 당근, 감자와 함께 푹 끓이고 마지막에 소시지를 몇 조각 넣었어요. 완성 후에는 빵도 곁들일 수 있게 준비했죠. 잠시 후 무코다는 요리를 다 차려서 모두에게 대접했는데 모두 이 신성한 음식을 멈출 수 없었어요. 모두가 계속 그릇을 내밀며 무코다에게 음식을 더 달라고 했어. 모험가인 그들이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는 건 드문 일이라. 무코다 덕분에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건강함을 느낀다고 했어요. 무코다는 의아했어요. 분명 음식에 힘을 돋우는 약을 넣지 않았는데 모두가 에너지가 넘쳐 보였거든요. 감정 스킬을 사용해보니 모두의 힘 수치가 크게 올랐어요. 무코다는 온라인 슈퍼마켓에서 산 물건들이 그들을 강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 누가 이 스킬을 가진 걸 알면 감금당할지도 몰랐죠. 그래서 남은 수프를 모두 마시며 증거를 지우려 했는데 그 순간 뒤에서 커다란 늑대 한 마리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음날 호위 임무는 무사히 지나갔고 저녁이 되자 무코다는 다시 요리에 나서서 오늘은 멧돼지 고기 요리를 준비할 거라고 했고 웬디는 매우 기대했어요. 무코다는 바로 시작했죠. 먼저 고기를 얇게 썰고 양념 재료를 넣어 재웠어. 고기가 배도록 기다리는 동안 양배추를 썰었는데 이 채소는 생강구이 고기에 꼭 필요했거든요. 다음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념한 고기를 볶았어요. 그때 웬디와 거대한 늑대 코가 고기 향을 맡았죠. 마지막 단계로 소스를 발라 고기가 잘 익게 했고 그렇게 생강구이 멧돼지 고기가 완성되었어. 이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군침만 삼킬 수밖에 없겠네요. 먹을 때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했어. 이렇게 맛있는 멧돼지 고기는 처음이라면서 빵과 함께 먹으니 정말 최고라고 했죠. 갓 구운 고기가 아쉬울 정도였어. 그런데 그때 거대한 늑대가 무코다 뒤로 다가왔고 모두가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눈을 크게 떴어요. 사람들이 무코다에게 뒤를 돌아보라고 했고 무코다가 돌아서자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어. 그 앞에는 친수 팔리가 있었고 방금 먹은 신성한 음식을 바치길 원했어요. 무코다는 접시에 음식을 올려드리며 맛있게 드세요 라고 했고 팔리는 한 입에 다 먹어버렸어요. 아직 입안에 음식이 남은 것 같아 더 먹고 싶어 했지만 고기가 다 떨어져 무코다는 극도의 두려움 속에 바로 새 음식을 만들어야 했어요. 요리가 완성되었지만 신수 팔리는 몇 초 만에 다 먹어치웠어요. 무코다는 10번이나 음식을 더 만들어야 겨우 팔리의 허기를 달랠 수 있었고 그제야 팔리는 만족하며 음식을 칭찬했어요. 반면 무코다는 손발이 풀려 더는 일어날 힘조차 없었어요. 모험가 일에는 그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팔리는 무코다에게 너의 음식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으니 나와 종속계약을 맺자고 제안했어요. 모험가 일행은 깜짝 놀랐고 무코다는 말하는 신수를 상대하는 게 너무 무서워 거절하려 했지만 이런 눈빛을 받고 거절했다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둘은 계약을 맺었고 계약이 완성되자 팔리는 이제 내가 내 주인이니 나를 잘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어. 그리고 계약의 증표로 무코다에게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죠. 무코다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포키타나 시로 같은 강아지 이름들을 떠올렸어요. 무코다가 방금 자신을 모욕했다고 생각한 팔리는 갑자기 화를 내며 모험가 일행은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겁을 먹었어요. 결국 무코다는 그의 이름을 판으로 정했고 그러나 신수 팔리와 함께 여행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어요. 모험가 일행은 이대로 국경을 넘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걱정했어요. 전설에 따르면 팔리가 과거에 한 나라를 파괴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이웃 국가의 관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무코다가 걱정하는 기색을 보이자 팔리는 날 건드리는 놈들은 내가 전부 해치워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그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해치운다는 말을 들으니 팔리는 다시 먹는 이야기를 꺼냈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니 무코다는 또다시 요리에 나섰어요. 팔리는 매일 많은 양의 음식을 먹다 보니 무코다는 창고에 있는 고기가 곧 다 떨어질 것 같아라고 말했어. 이 말을 들은 팔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바로 사냥을 나갔어. 팔리는 거대한 새 한 마리를 사냥해 와서 무코다에게 어서 이 고기를 요리해라고 말했어. 그때 베르너는 이 새는 마수라서 부리와 발톱은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린다고 설명했어. 이를 들은 무코다는 팔리에게 그 부리와 발톱을 우리에게 줄 수 있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팔리는 내가 필요한 건 고기뿐이다라며 흔쾌히 허락했어. 결국 새 해체 작업은 모험가 팀에게 맡겨졌고 무코다는 그 고기를 사용해 요리를 준비했어. 그는 어제 사용했던 소스를 꺼내 돼지고기 요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조리했어. 고기의 양면을 구워 익힌 뒤 소스를 끓여 고기 위에 골고루 부었고 쇠고기 요리에 양파 수프를 곁들여 완성했죠. 하지만 모험가 팀이 먼저 음식을 맛보자 팔리는 불만을 드러냈어. 이에 무코다는 팔리님이 워낙 많이 드시다 보니 지금에서야 팔리님 몫을 만들 수 있었어 라며 설명했죠. 결국 남은 쇠고기는 팔리가 전부 먹어치웠고 식사가 끝난 뒤 모두 국경을 향해 다시 여정을 이어가서 국경에 도착했을 때 무코다는 성문 앞에 많은 병사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어. 이때 베르너는 자신이 나서서 협사하겠다고 했지만 무코다 일행이 성문 가까이 가자 군사들이 여전히 그들을 막아서서 성문을 지키던 병사는 팔리를 위험한 마수라 생각하며 이 나라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어. 그러나 마수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팔리는 몹시 화를 내며 말했죠. 저 따위 하찮은 마수들과 나를 동일시하다니. 내가 여길 부수고 싶지 않은 한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팔리가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보고 병사들은 그의 말을 믿기 시작했어. 결국 병사들은 무코다에게 팔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조건하에 일행의 입성을 허락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무코다는 팬에게 돌아서서 말 안 들으면 굶길 거야 라고 말했다. 마침내 몇 가지 절차를 거쳐 모두가 이웃나라에 정식으로 도착했다. 무코다는 모험가 팀에게 성공적으로 호위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하지만 그들은 무코다와 팬이 이곳에 왔다는 소식이 백작에게 전해졌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무코다는 나는 여기 오래 머물지 않고 세계를 여행할 생각이다. 온라인 슈퍼마켓 스킬로 돈도 많이 벌 거야 라고 답했다. 그 모습을 보고 모험가 팀은 무코다에게 상인 길드에 가입하는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팬이 사냥한 귀한 물건들을 팔려면 무코다도 모험가가 되어야 한다며. 그래서 그들은 무코다에게 두 길드에 모두 가입하라고 제안했다. 고민할 필요 없도록 말이다. 무코다는 듣고 나서 감사 인사를 전했고 모두 함께 도시로 계속 걸어갔다. 하지만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 세금을 내야 했고 무코다는 거의 가진 돈을 다 써버렸다. 조금 걷던 중에 무코다는 남자 렌덴의 사자를 만났다. 사자는 무코다가 신수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인에게 무코다를 소개시키고 싶었지만 무코다는 권력자들과 어울리는 걸 싫어해 바로 거절했다. 그 모습을 본 사자는 무코다를 따라오라며 간청했으나 그때 팬이 나타나 사자를 보고 겁에 질렸다. 팬은 자신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는 걸 잘 알기에 사자를 쫓아내며 도망가게 했다. 팬의 행동이 좀 과해서 무코다와 모험가들은 걱정했는데 귀족들이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팬은 이 녀석들이 오면 내가 상대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했다. 또 팬은 예전에 고대용들과 맞먹을 만큼 강했다며 저쩔쩔매는 군인들은 상대가 안 된다고 말했다. 팬의 화려한 과거 이야기에 모험가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때 베르너가 임무 완료서에 사인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무코다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호위했기 때문이다. 사인이 끝나자 무코다와 모험가 그룹은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눴다. 그 후 무코다는 팬과 함께 상인회로 향했다. 가는 길에 팬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상인회에 도착하자 그곳 사람들도 팬을 보고 무서워했지만 팬은 애완동물처럼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무코다는 접수 담당자에게 자신이 상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고 그녀는 상인은 사업 규모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뉜다고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무코다가 아직 사업 아이디어가 없자 그녀는 무코다에게 가장 낮은 등급인 도적단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그 다음에 무코다에게 길드카드를 건네주어 거래와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모든 일이 끝나자 두 사람은 쉴 방을 찾았다. 하지만 오늘 밤 팬은 신수라서 말 마구간 밖에서 자야 했다. 이때가 식사 시간이라 무코다는 재빨리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팬을 위한 고기를 준비한 후 무코다는 밥이 먹고 싶어져서 추가로 또 하나의 버너를 샀다. 팬은 이미 매우 배가 고팠기에 무코다에게 빨리 해달라고 재촉했다. 그래서 무코다는 버너를 켜고 기름과 함께 고기를 팬에 올렸다.
팬이 익힌 고기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잠시 후 고기를 꺼내고 소스를 부었다. 신성한 레어 스테이크 앞에서 팬은 단번에 먹어치웠다. 두 번째 고기를 먹을 때 팬은 맛이 처음과 다르다고 느꼈다. 무코다는 처음엔 마늘 소스를 썼고 이번엔 무즙 소스를 썼다고 설명했다. 그 후부터 무코다는 계속 다른 소스를 바꿔가며 팬이 끊임없이 먹도록 했다. 무코다는 고기와 함께 먹을 밥도 준비했고 밥 위에 간장도 조금 넣었다. 그렇게 해서 간장 고기 덮밥이 완성되었다. 무코다가 밥을 들고 먹으면서 팬이 다시 배고파지게 만들었고 결국 팬이 짜증내지 않도록 무코다는 그를 만족시켜 주었다. 하루의 피로를 마친 후 무코다는 마침내 휴식을 취했지만 자기 전에 온라인 마켓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 준비했다. 다음날 무코다는 그것들을 상인 길드에 가져갔다. 접수 담당자가 보고 매우 놀라 길드장에게 데려갔다. 길드장은 여러 해 장사를 했지만 이렇게 좋은 소금과 후추는 처음 본다며 모두 사서 왕에게 바치고 싶다고 말했다. 무코다는 기뻤지만 어디서 구했냐고 묻자 그냥 길에서 얻었다고 답했다. 온라인 마켓에서 샀다고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 가격은 5센트에 불과했는데 길드장이 무려 이슈골드를 제시하니 자신이 진짜 사업신이 된 기분이었다. 무코다가 가격이 낮다며 망설이자 길드장은 기로 골드까지 올렸다. 그 모습을 보고도 망설이는 듯하자 다시 7골드로 가격을 올렸다. 협상이 끝난 후 돈을 무코다에게 가져다 주었고 무코다는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